한번 보여주시죠. 예, 애들 다 문제없이 했습니다. 다 확인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예. 학생들 클리닉 시간에 다 나와서 시험 봤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 통과합니까? 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주차라서 좀 단어가 이제 시작한 주라서 좀 적었고 이번 주부터가 좀 진짜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에 출력물 두 나오는데 한번 스테이플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정이 지문 4개. 자, 예단요 35에서 45번. 자, 나연이, 다은이, 완주율 기회 있었어요. 너 숙제 잘해와. 자, 형찬이, 알았어요. 승재, 알았어요. 형규. 안전을 되게 못했어요. 왜 못해? 몰라서. 어려운 걸 써야지. 형규야, 네. 그렇지 않아? 네. 한 줄력 왜 한다고? 형규? 한 줄력은 우리가 숙제를 왜 하는 거야? 이유를 알아? 아직도 몰라? 유명찬, 네. 한 줄력 숙제는 왜 하는 거냐? 그 실력을 시키는데 와서 늘지. 그만해. 네. 진짜 신기해. 나연이는 알아? 한 줄력 숙제를 왜 하는 건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독해력을 향상시키려. 글을 보고 이해를 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는 행위 자체가 독해력 향상에 굉장히 중요하다. 한 줄 요약이 잘 안 된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다소 독해력이 항상 부족해. 그런 독해력이 부족하니까 한 줄 요약이 힘들겠네? 그러면은 점점 적게 하면 실력이 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본인이 어렵게 느껴지는 지문일수록 본인이 약점이 되는 내용이니까 한 줄 요약을 더 열심히 써라. 어려우니까 쓰지 않는다면 성장이 없는 거고. 이해돼? 네.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써보면 독해력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줄 요약을 왜 한다고, 형규야? 독해력 향상. 그러니까 어려우면 안 해도 돼. 아니요. 어려우면 어떻게 써야 돼? 대단히 감사합니다. 글 내용이 어려운데 어떻게 써야 돼? 노력해. 어? 노력해. 자, 승재야. 글의 내용이 어려워. 어려운데 한 줄 요약을 어떻게 쓰니? 그러니까 그 소재의 방향성. 자, 결국 주제는 뭐라 그랬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냐? 오, 대단하네. 또는? 희강이 대단하다. 야,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잘 들어 얘들아, 이게 엄청난 비결이야.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모든 학생들의 공통점. 들으면 부정을 할 수가 없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한 번 배운 걸 다음 시간에 기억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해내려면 둘 중에 하나야. 머리가 엄청 좋거나 들으면 기억하는 애들이 있다. 아니면 복습을 잘하거나.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되면 맨날 똑같아. 제자리 걸으면.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막상 발전 없는. 트레드밀에서 자기 달리기 속도에 맞춰놓고 그냥 뛰는 거야. 뭔가 노력은 했으나 발전이 없는 거지. 1학년 때 영어가 4등급이 나왔어. 근데 고3 때 영어가 4등급이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발전이 없는 데에는 발전이 없는 이유가 있어. 기억을 해야 돼, 얘들아. 배운 건 잊어서는 안 돼.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얼마 안 남았어. 마지막 스퍼트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희강이가 그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인상적이네. 자, 주제가 뭐라고?
중심 소재 방향성이야.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야. 아니면 소재들 간의 관계야. 3개 이상의 소재가 절대 나오지도 않아. 나와봤자 메인이 되는 하나의 소재 방향성 아니면 2개의 소재 사이의 관계야. 플러스 방향성이냐 마이너스 방향성이냐. 그러면 글의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소재가 무엇이며 그것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우선 적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게 독해력의 시작이다. 그 외에는 이 방향성에서 가지가 뻗고 살이 붙는 거야.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면 진짜 그 학생의 한계가 너무 명확해서 사실 더 가르치기가 더 이상 뭔가 이렇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야. 주제는 중심 소재 방향성이다. 아니면 적어도 소재들 간의 관계다. 자, 형규야. 네. 한 줄이야 왜 해야 돼?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 그치? 근데 어려운 걸 못 쓰잖아. 네. 어려운 질문은 쓰기가 힘든데 어떻게 써야 되니? 중심 소재 찾아서. 읽다 보면 주로 다루는 소재가 뭔지는 알 거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현대사회의 지혜 이렇게라고 쓰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주 다루어지는 소재를 보고 그러면 작가는 이 사이언스를 플러스로 뭐 하느냐 마이너스로 뭐 하느냐 뭐 하다못해 사이언스 플러스 아니면 오늘날의 지식인들의 취향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시작이라고. 근데 이것부터 하지 않으면 그 발전이 없는 거지. 발전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노력이 필요하다. 깨달아 알아지기를 바란다. 오케이. 자, 고현성 다 있냐? 야, 너는 지난 모의고사 때 뭐 한 거야? 원래 학교에서 모의고사 보면 몇 등급 나와? 혼자 보거나 학원에서 보면 모의고사 몇 등급 나와? 분명히 그게 없어요. 진짜? 선생이가 이과 확실하게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야, 이거 멍청한 말이야. 보통 이과 애들이 영어를 훨씬 잘해. 너 몰랐어? 보통 문과반 애들이랑 이과반 애들이랑 영어 점수 비교하면 이과반 애들 영어 점수가 좋아. 이과 애들이 국영수를 일반적으로 다 잘하지. 아무튼 혼자 모의고사는 별로 안 봤어? 현성이? 아, 지금까지? 현성아, 수능 최저가 필요하지? 영어를 쓰면 편하잖아, 그지? 영어 1 받으면 수학은 3을 받아도 돼. 대부분 학교가 그래. 영어 2를 받으면 수학 2를 받아줘. 근데 실제 수능에서 한 6월 넘어가면은 대부분 등급들이 국어랑 수학이 고3이 대부분 떨어져. 그러니까 현상 유지해도 와 진짜 대박 열심히 했다 이런 말을 듣거든. 영어 1등급 받는 게 높은 대학을 갈 학생이라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되지. 네가 모의고사 점수가 실력은 있는 것 같은데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핵심은 사실 방금 우리가 언급한 데에 있어. 한 문제 한 문제를 정확하게 잘 풀고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를 잘하는 것과 점수를 잘 만들어내는 것과는 그 경향성은 있지만 일치하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의 70분간의 시험을 온전히 잘 보는 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70분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는 습관 자체도 되게 중요해. 보통 듣기 틀린 애들 17문제 중에서 10개 틀린 애들은 드물어. 걔네들 그냥 못하는 애들이야. 듣기 틀리면 한두 개 틀리잖아. 근데 그 한두 개가 듣기 실력이 부족해서 틀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 17문제 끝날 때까지 듣기에 집중력 유지하지 못하는 노력이 있거든. 그 70분간의 온전한 시험을 반복적으로 자주 보는 행위 자체가 점수 향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한승재 뭐 1학년 때부터 잘했냐? 김아리 뭐 1학년 때부터 잘했어? 많이 시험 보면은 점수가 나와. 자, 영수 숙제 다 했어?
지원이 숙제? 다 있어요. 지원이도 최저 플러스 수시 이렇게 가는 거? 그것도 정시. 아 정시도 확실히 그냥 아예 정시도 좀 생각이 있고 수학 좀 되냐? 일단 정시 생각하면 지원아 수학이 제일 커. 수학이 1번이야. 확통이야? 아 또 미적이야? 미적 많이 어려우면 확통이 낫지 않아? 아 학통은 진짜. 진짜 아니야? 구시는 열심히 공부해. 자 은찬이 숙제. 알겠습니다. 서로 할 말이 너무 많다. 자 유명환 네. 숙제. 했습니다. 희강이. 자 수연이. 했습니다. 노트 숙제 해온 거 보니까 좀 꼼꼼히 했더라. 태영이. 네, 했습니다. 근데 이 태영 잘하는 거 알지? 지혜. 너 내신 혼자 준비해? 네. 괜찮겠어? 네. 그 필요한 도움은 운영팀 얘기해서 뭐 자료 이런 거 싹 다 받아. 자 민영이. 네. 송민영이가 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어? 한번 한 번. 네. 몇 학년 때? 2학년. 2학년 때? 오케이. 일단 그럼 민영이는 내신 안 해? 아니요. 해? 아 근데 이번에 영어 시험은 안 봤어요. 그 뭐더라? 이번에 중간고사 없는 시험이야? 네. 그럼 송민영은 수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승재, 지원이. 자, 나연이, 다은이. 다은아, 숙제 열심히 해. 정규, 성찬이, 현성이. 너의 것이야. 이름은 앞에 한번 써도 되겠다. 은찬이, 명환이, 태영이, 희강이, 황수연, 여학생 노트 줄. 좋다는 거야. 그만큼 예쁘다 노트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황수연 학생 처음에 반입된다, 그러니까 반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학생인가 생각했었거든. 글씨도 잘 쓰더라. 황수연은 장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과 이런 거 없어? 없어? 체육학과요. 체육 실기 준비해? 네. 체육학과를 갈 거야? 네. 실기 준비 안 하고? 실기가 아직 안 봐요. 지금 높은 대학 가려고 하나 보구나. 경희대. 어? 경희대. 경희대. 오, 좋지. 경희대. 열심히 해라잉. 네. 자, 37번부터 먼저 단서 유형들 쭉 보고 뭐 앞에 이것저것 더 볼 수 있으면 보고. 근데 문제들이 많이 쉽더라고. 자, 37번 맞춘 사람 벌써 대부분 다 맞췄고 손 내리고. 우리 형찬이 한 줄. 냉장고 전용을 지면서 더 오랫동안 물질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 냉장한 토마토는 상온에 둔 토마토 가게 맛이 떨어지는 등 단점이 생기게 되었다. 자, 냉장고가 등장했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다. 간단하게 뭐 그러한 내용이고요. 자, 선생님 봐봐 얘들아. 계속 들어줘. 전체적인 수능 얼개를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자면 18번부터 45번까지 수능 지문 크게 주제 유형과 비주제 유형으로 나뉘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특정한 독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제를 모르면 정답이 도출될 수 없는 유형들이 있지. 그러니까 보통 21번, 22번, 23번, 24번은
대놓고 주제 유형이야. 21번은 함축적 문장의 의미 파악이잖아. 그런데 대놓고 주제 유형이야. 이해돼? 주제를 모르면 그 함축적인 의미를 추론할 수가 없어. 주제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해돼? 21번 유형 대강 뭔지 알지? 뭐 22번 같은 경우는 한글 선택지라서 정답률이 대부분 높고 23번, 24번은 하나는 주제고 하나는 제목 찾기인데 어쨌든 글의 주제에 초점에 맞춰줘. 그 뒤에도 사실은 안내문 도표 지나서 뭐 29번 어법 문제 나왔다가 30번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 어휘 문제도 역시 뭐야? 주제 유형이라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주제가 되는 내용에 반대되는 어휘로 골라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31, 2, 3, 4번은 빈칸 문제인데 주제 추론 유형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35번이 어떤 문제야? 무관한 문장 고르기. 100% 주제 유형. 이해돼? 그 다음에 36, 37, 38, 39 네 문제가 비주제 유형의 꽃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19번 감정 문제나 아니면 도표 문제 이런 것들은 비주제의 유형이라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아. 어법 문제도 사실 수능에서 틀리면 바보야. 이해돼? 출제될 만한 어법은 이미 다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소만 생각해서 맞추잖아. 자, 비주제 유형으로 꽂힌 36, 7, 8, 9 네 문제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이 부분에서 평소에 많이 틀린다면 비주제 유형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풀이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비주제 유형은 기본적으로 단서를 찾는 게 핵심이야. 보통 수능 지문에서 단서라고 부르면 크게 네 가지를 언급해. 지혜야, 뭐가 있었지? 기억나? 좋아, 그럴 수 있어. 혹시 우리 다은이 기억하니? 네? 오, 네, 못 들었어요. 단서. 뭐가 단서야? 오, 시간차로 대답을 하네? 자,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관사 이 네 가지를 보통 단서라고 불러요. 자, 접속사가 아니라 연결사라고 하는 이유는 연결사 안에는 접속사랑 접속부사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but은 접속사고 however는 접속부사다. 뭐 그렇게 보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하는 접속사 계열. 뭐 그렇습니다. 일단 알아두시고 그런 연결사가 나오면 단서로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있죠. 지시사는 보통 this와 thes와 such를 씁니다. 그냥 잘 머릿속에 넣어놔. 그렇구나 하고 넣어놓으면 좋아. 수능 문제를 푸는 굉장한 엑기스야. 서치가 단서로 나오면 대부분 엄청 쉬워. 왜냐면 서치 뒤에는 반드시 대부분 명사를 끌고 나오지. 그래서 서치 뒤에 나오는 명사가 멀리 존재할 수도 없어. 바로 앞에 문장에만 존재해. 이해돼? this와 thes는 정말 좋은 단서인데 생각보다 어려운 단서야. 왜냐면 this is 블라블라블라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this가 뭔지는 동사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을 추론해야만 알 수가 있어. 이게 추론이 쉽게 된다면 문제 맞추기는 쉽지만 대부분 그러한 과정은 감추어져 있어요. 보통 고3 때 만나는 이러한 수능 지문은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공들여서 문제를 설계를 해. 괜찮아? 단서 유형에 나오는 이와 같은 단서들은 출제자가 멍청해가지고 아 맞다 그 단서 지웠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이런 게 아니야. 야 디스 줄 테니까 이거 이용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해봐. 이렇게 하고 반드시 내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므로 이와 같은 단서들을 버리고 시작하면 진짜 열쇠를 잃어버리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단서들을 확인해야 된다. 뭐 대명사 당연히 중요하죠. 대의가 나왔다면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 관사 단서는 고3 때는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한 번씩 나오긴 한다. 기본적으로 연지대간 네 가지 단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돼. 단서를 가지고 풀어라. 자, 두 번째는 소재 시작점과 연결점을 맞춰야 된다.
개발되어져 있는 모든 수능 문제 36, 7, 8, 9번은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100% 풀이가 되고 36, 7, 8, 9가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 보통 뭐가 어렵냐면 단서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용의 추상성이 높아져. 가끔 학생들이 글의 내용을 분석해서 풀려고 노력하면 내용에 매몰된다. 이해돼? 아, 내용 이해 못하겠다. 글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돼버리면 오답이 되게 많아. 그럴수록 좀 냉정하게 자, 소재의 시작점이 어디였으며 그 소재의 연결점은 또 어디냐, 이런 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자, 기억해야 돼. 하나의 소재가 두 개의 문단에 공통으로 나타나면 그 소재의 시작점이 어딘지를 찾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풀이의 명제야. 다시 한번. 하나의 소재가 두 개의 문단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면 그 소재의 시작점이 어딘지를 찾아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명제. 자, 이거를 잊지 마시고. 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이제 본인들 알아서 필기하세요. 자, 이때 중요한 지점에 보통 우리가 이때 말하는 소재는 논지의 방향성을 포함하고 이 논지의 방향성이 플러스 방향성이지 마이너스 방향성이지 아니면 언제 마이너스로 바뀌는지를 놓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답을 맞출 수 있어. 글의 내용 완전히 이해하는 거랑 논지의 방향성만 추론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글의 내용 이해 못해도 방향성을 맞출 수 있다. 걱정하지 마, 나 건강해. 희관이 정답은 순서. 영수 생각 어때? 왜 CBA야? C가 플러스고 B 첫 번째가 플러스잖아요. 근데 A가 마이너스인데 B 첫 문장이 이제 하고해버린다고 하시는 그런 거 의미가 있어요. 좋아. 희가 핵심이 뭔지 알아? 진짜 이 말 잊어버리지 마. 논지의 전환점을 찾으면 반드시 문제가 끝나. 그 순간 문제가 끝나. 이 말 이해할 수 있겠어? 보통 이런 글에서 논지는 반드시 바뀌어. 반드시. 기억해야 돼. 논지가 반드시 바뀌어. 그때 어디에서 논지가 바뀌었는지를 발견만 할 수 있으면 반드시 그 순간 문제가 끝난다. B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논지가 뒤집히는 지점이야. 그러면 B 앞에는 반드시 플러스가 나오고 B 뒤에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와. 굉장히 도식화해서 보여줬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 이 틀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소재의 시작점과 연결점을 찾아라. 괜찮니? 근데 그 소재의 의미는 플러스 마이너스 논지의 방향성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글에서 두 개의 문단의 방향성이 똑같잖아? 그러면 그 방향성의 시작점이 어딘지도 확인해 줘야 된다고. 근데 이게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랑은 개념이 달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부분 있잖아. 36, 7, 8, 9번은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이러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소재의 추상성이 높아진다. 이때 글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들면은 비로소 함정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오답이다. 이해되니? 자.
좋아. 일단은 문제 풀이법은 대강 이러하다. 나연이? 네. 37번의 답이 CBA야? 네. 그 순서가 되는 이유가 뭐야? 일단 제시문에서 냉장에 대해 플러스 방향성인데 시에서 시작할 때 냉장고는 유용하다 하면서 냉장에는 또 플러스 방향성이라서 이어진다고 생각했고 시에서 비로할 때는 예술 통해서 그 논지가 바뀌어서 냉장에 대해 마이너스 방향성이어서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A로 이어지는 거는 B의 마지막 문장이랑 A의 첫 번째 문장이 이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 they were right라고 했을 때 대절 이하를 느낀 게 맞았다. 그 근거는 잘하고 있어. 토마토를 냉장시켰더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잘했네. 자, 여기에 들어있는 단서들이 뭐냐라고 보자면 먼저 단서를 찾자면 얘들아 봐봐라. 이 문제 전국 정답률이 굉장히 높았을 것 같고 전국 정답률은 안 봤지만 우리 애들도 많이 맞췄지. 쉬웠던 이유는 정말 다양해. 첫 번째는 단서가 좀 노골적인 것들이 들어있었죠. 그 A에 들어있는 they were right, 그들이 올바랐대요. 그러면은 앞부분에 그러니까 they가 지칭하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겠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만한 존재여야만 했다. 그게 제시문에 있느냐 C에 있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 괜찮아? 그래서 they로 활용하자면 some sellers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해돼?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자, B에서 yes은 승민이 형 yes은 무슨 뜻이야? 오, 괜찮아. 어렵지? 그럴 수 있지. 지원아, yes이 무슨 뜻이야? 그럼 그러나요? 그러나죠. 자, yes을 통해서 앞뒤 어떠한 논지의 방향성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가지를 활용하면 좋긴 했어요. 자, 단서는 그렇게 보자면 다시 소재의 시작점과 연결점을 보자고. 자, 이거를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진짜 명심해. 공부는 오늘 2시간 네가 내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야. 10몇 년 가르치면서 16년째 가르치더라고, 그 사람. 근데 확실하는 건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야. 내가 니네한테 한 줄 요약을 물어보는 이유는 내가 글의 내용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정답이 되는 이유를 물어보는 이유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생각하고 준비해 오라는 의미라고. 오늘 수업이 끝나면 배운 것도 잘 정리해야 돼. 일단 봐봐, 아가들. 자, 제시문에 뭐가 나왔어, 얘들아? 자, 그것이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플러스 방향성이었지. 괜찮아? 자, A가 좀 어려울 수 있었지만 괜찮을까? 플러스 방향성이야, 마이너스 방향성이야? 냉장고에 넣었던 거는 어떻게 되는데요? 메탈릭, 금속의 맛이 나고도 밍밍한 맛이 난다고 했지. 괜찮아? 쉽게 말해서 자, 냉장고에 관련해서 A가 마이너스 방향성이다. 근데 A는 엔도로 연결했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바로 A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었다. 그렇게 보는 거. 이해되니? 자, B를 보시면 yet 해놓고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술 치환하자면 이거는 냉장고인데 냉장고에 대해 널리 퍼진 테러가 있었대. 현성아, 테러가 무슨 뜻이에요? 냉장고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있었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예를 통해서 논지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니까 아 마이너스의 시작점이겠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다면 A가 마이너스 방향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B에서 A가 연결되어야만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C를 보시면 freezes 냉장고들이 especially useful 때려 죽여도 플러스인 거죠. 이해되니? 자, 이와 같이 자 제시문은 어쨌든 내용을 완전히 이해 못해도 플러스 방향성을 말하고 있다. 이익을 준다고 했으니까. C에서 냉장고 유용하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방향성이다. B에서 그러나 하고 나서 공포를 언급했으니까 마이너스의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A도 마이너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렇게 방향성을 맞춰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뿐만 아니라 일정한 논지전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될 때가 있어. 자 그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해주겠는데 대표적인 논지전개 방식이 정반합 구조가 있죠. 기억을 해야 돼요. 가끔 이걸로 문제가 또 쉬워질 수가 있어. 자 아까 말했지만 제시문하고 C는 플러스 방향성이야. 냉장고 좋아. 사망률도 낮췄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자 B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마이너스가 시작됐죠. 그런데 모두가 그 기술을 선호했던 건 아니야. 좋지 않은 점도 있어. 괜찮아? 근데 A의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새로운 기술, 이거 뭐예요? 치환해야지 냉장고지. 이해돼? 이 냉장고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풀말을 다 가지고 있대. 뭐예요? 합부분이야. 이해돼? 이와 같이 정반합 구조가 보이면 그냥 정반합으로 맞춰서 푸세요. 이해됩니까? 괜찮아?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거 읽고 해석을 해볼까? 우리 태영이가? When commercial refrigeration became a possibility in the late 19th century, it offered great advantages both to consumers and to industry. 19세기 말에 상업용 냉장고가 나왔을 당시 이는 소비자와 이 산업단지 둘 다에게 큰 이점을 주었다. 자, 정말 잘했습니다. 상업용 refrigeration 냉장고가 became a possibility 가능성이 되었을 때 in the late 19th century late 들어가면 뭐뭐 후반 그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19세기 후반에 영수야 19세기는 몇 년도야? 자 19세기 후반에 가능성이 되었을 때 그것은 엄청난 어드밴티지에서 이점을 제공했대. 누구에게? both A and B, A, B 둘 다. 자 consumers와 industry 업계 둘 다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C로 갑니다. 우리 영찬이. Freezes were especially useful for storing perishable substance such as milk, which had previously been the cost of thousands of deaths every year in the big cities outdoor. 냉장은 특히 잘 상하는 물질을 저장하기에 유용했다. 우유와 같은. 내년 세계의 큰 도시에서 수천의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cause 명사 인말 명사. 네? 여기서라고요? 앞에 정관에서 더 있잖아. 그 수천의 죽음, 많은 죽음. 알겠어. 이유를 불러일으키고. 이거 불러일으키다에 아니. 꽂혀가지고 그 이유가 됐다 하면 안 돼? 네 이유가 됐어요. 자, 프리지스 냉장고는요, especially 특히 useful하더라. 얘들아, 뭘 봐야 되는지 알아? 방향성을 보는 거야. 플러스 방향성이구나. 괜찮아? 제시문 플러스였어. 얘 플러스였어. 이 방향성을 기억할 수 있다면 쉬워집니다. 냉장고는 특히 유용했대요. For storing perishable substances such as milk. 우유와 같은 썩을 수 있는 물질을 저장하는데.
기초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단어, 문장 구조 볼 수 있는 능력은 꼭 필요합니다. 이 중에 모르는 단어 있으면 기초 체력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Which had previously been the cause of thousands of deaths every year. 자, 매년 수천 죽음의 원인이 이전에 되었었던 우유와 같은 그런 썩을 수 있는 물질을 저장하는 것에 유용했다. 자, in the big cities of the world. 전 세계 큰 도시들에서 말이야. 현성이 그 다음. 그렇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냉장고는요. traders 상인들의 역시 benefited 뭐 이렇게 했습니다. creating a longer window of opportunity 기회의 더 긴 창문을 만들면서 they could sell their food 음식을 팔 수 있는. 자, B로 갑니다. yet 영수.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웨이퍼진 공포가 있었다. 판매자와 고객으로부터. 그렇지. 아유, 영수 잘하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은 마이너스의 시작점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공포가 있었대. 테러. 부정적이야. 이렇게 마이너스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영수야. 그러니까 there was 보여? there 플러스 비동사.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는 거기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앞으로 얘를 그냥 하나의 동사로 취급해. 그냥 있었다, 있다 이렇게. 알겠니? 뭐 거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래. 자, 알겠습니다. 희강이 그다음. 완벽하게 잘했어요. Be suspicious of가 뭐뭐에 대해 의심하다란 말이라서 cold storage 그 차가운 저장고에 had been kept 보관되어진 의심에 대하여 음식에 대하여 의심했다 하면 완벽했으니까. 지원이 그 다음. Market changes to different know-how in office nature. 마켓 무역자들에게도 이 새로운 냉장고 치어 냉기. 이 새로운 냉장고 생각이 어떻게 있으면 좋아, 우리 지원이. 이거 배우면 돼. 이제 배우면 돼. 아가 두 가지. 그러니까 내가 니네 해석시키는 이유는 뭐겠냐? 내가 해석할 줄 몰라서냐? 아니겠지? 학생의 해석을 들으면 그래도 고쳐줄 것들이 있으니까 잘 배워야 돼. 지원아, 첫 번째는 확실하게 주어랑 동사는 잡아놓고 시작해야 돼. 근데 이게 운동할 때 구분 동작을 배운 거랑 똑같아. 나중에 실제 문제 풀 때는 주어 동사 생각도 안 하고 해석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연습할 때는 항상 주어 동사는 반드시 잡아놔야 돼. 두 번째, 이건 알아야 돼. how to. 괜찮아. how to 뭐라고 해석해? 어떻게 할지. 자, 맞아. 자, 뭐뭐 하는 방법 쓰세요. how to. 뭐뭐 하는 방법. 서원자는 튀어나. 괜찮아. 네. 진짜 그럴 거야? 자, 마켓 시장의 이 traders 상인들이 역시 did not know 알지 못했대. how to think of this new 이 새로운 냉기에 대하여 생각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호호. 괜찮이 그다음. In the year 19, some sellers in Paris felt that refrigeration would cool their produce. 1890년도에 파리의
무의식이. 야 한승재, 프리듀스가 무슨 뜻이야? 생산하다. 빰빰빰 아는 사람? 물질. 한 명도 없어? 그 프로듀스가 동사로는 생산하다잖아. 근데 이 모양 이대로 명사는 반드시 농산물이라는 뜻이야. 반드시 기억하세요. 프로듀스가 이 모양 이대로 명사가 되면 농산물이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refrigeration 냉장고가 그들의 농산물을 망칠 거다라고 느꼈대. 오케이 명환이 그다음. And had some that they were like as anyone who has ever compared the tomato at room temperature with the one from the fridge can compare. 이게 원이지 여기도. 아니야 거기까지만 해 거기까지만. 아 감사합니다. 아 좋아. 그리고 몇몇째 단계에서 그들은 올바랐고 방에 냉장고가 하게 할 수 있는 방에 온도 토마토 비교할 수 있다. 뭐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좋아. 아가 천천히 해 천천히. 집에 가서 복습하니? 하죠 제가. 그 아까 선생님 봐봐.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복습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그러니까 사실 숙제가 이제는 숙제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복습을 통해서 채워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도 항상 펜 들고 진짜 문장문을 열심히 분석해가면서 수업 시간에 복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 집에 가서 내가 정정히 써와라 했지만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문장 구조 꼼꼼히 다시 한번 뜯어봐야 돼. 특히 이제 명환이는 그러니까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고 싶다면 문장 구조를 좀 꼼꼼히 보는 연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해되십니까? 자 일단 봐봐. And at some level 어떠한 수준에서 they were right. 그들이 옳았다라고 말했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they가 누구냐? 그리고 they의 생각의 방향성이 여기서 연결이 된다 라는 점. 자 그렇다면 as 뒤에 anyone이 주어 who was ever compared the tomato at room temperature with one from the fridge까지 묶어서 anyone를 수식하는데, 자, 팁을 좀 드리자면 관계사 뒤에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묶어주는 거다. 그 정도. 자 어떤 사람 compare의 짝꿍은 with구나. compare A with B. A와 B를 비교하다. 나연아, room temperature 무슨 뜻이죠? 상온.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온도 이런 거를 상온이라고 하고요. 일상적인 온도, 영어에서는 실내 온도라고 불러요. room temperature.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상온에 있는 토마토와 원은 당연히 그것이란 뜻인데 토마토를 지칭했습니다. 냉장고로부터의 그것을 비교해본 어떤 사람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이 옳았대. 아직까지는 대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고 대의 방향성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를 수 있지만 뒷부분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서 원은 그것이야. 하나의 토마토가 달콤하게 향이 나고 juicy, 즙이 많아.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금속 맛이 나고 밍밍해. 자,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요. 나름 영어는 되게 합리성을 기반을 두고 글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one, the other 하면은 one은 앞에 나와 있는 걸 지칭하고요. the other는 뒤에 나와 있는 걸 지칭해. 그러니까 상온에 있었던 건 맛있고 냉장고에 들어있던 건 맛이 없어라고 말하는 거야.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뭐야?
냉장고지. 주제는 뭐라 그랬어? 중심 소재에 대한 방향성이라 그랬지. 그러면 A의 문장을 중심 소재에 대한 방향성이 마이너스라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맞춰주라고. 뭐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Every new technology includes both gain and loss. 이득과 손실 둘 다 포함한다 해서 정관 합의 합부분을 차지했다. 자, 38번으로 가보죠. 자, 수업 시간에 방법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정답이 지금 그거였구나 따위는 학생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내려가느냐. 자, 사후적 풀이도 필요 없다. 사전적으로 이 문제를 처음 본 순간부터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들어갈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네가 풀 수 있다. 자, 38번 정답 맞춘 사람 거수. 아우, 대부분 또 다 맞췄습니다. 우리 영수 한 줄력 한번 읽어볼까? 모든 도시가 끊임없이 팽창하는 기회가 있는 거다. 모든 도시가 뭐라고? 끊임없이 팽창할 기회가 있는 건 아니다. 오케이. 영수야 잘했어. 은찬이 한번 읽어봐. 산업혁명에 의한 새로운 기회를 잘 잡아 크게 성장한 도시가 있는 거면 기회를 얻지 못해 성장하지 못하는 도시. 네, 맞습니다. 도시화 과정에서 일부 도시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흥했지만 다른 도시들은 그리하지 못했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 자, 승재야 정답이 몇 번이야? 4번이요. 왜 4번이 답이냐? 설명 좀 해봐라. 4번 앞부분이요. 기회가 산업혁명과 경제 회개하러 가속화되었다고 했는데 4번 뒤에는 기회에 도움하지 못한 예시로 몇 개의 도시를 들어서 그 제시문에 있는 것으로 이게 논지가 전환되게 하다고 했어요. 네, 좋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삽입 문제를 유독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어떤 친구는 빈칸도 맞추고 순서도 맞추는데 선생님 저는 꼭 삽입 문제에서 한두 개씩 틀려요. 보통 그래서 내가 뭐 89점 나옵니다. 79점 나옵니다. 삽입에서 꼭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등급이 바뀔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도 꽤 많다. 이해되니? 삽입 문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단서의 위치가 확정되어 있어요. 이해될까? 단서의 위치는 제시문 안에 있거나 이러면 이렇게 정답률이 높아. 아니면 정답의 뒷자리에 단서가 나오거나 이 둘 중에 한 군데라도 단서는 반드시 있어. 둘 다의 단서가 없는 문제는 출제 오류야. 절대 만들 수가 없어. 이해되니? 정답률이 높은 문제들의 특징은 제시문에 단서가 존재하는데 벗도 단서고요. 연결사. these opportunities도 단서였어. 아까 말했지. 이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고민해서 여러 명이 협력해서 만드는 건데 여기에 제시되어지는 벗과 these는 출제자가 멍청해서 안 지운 게 아니라 야, 벗이랑 these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하고 준 거야. 이해되니? 그런 점에서 these는 여기서는 중요하고 동시에 쉬운 단서였어. 왜냐면 these가 뒤에 있는 opportunities를 수식했기 때문에 바로 앞문장에 100% 복수 형태의 기회가 나와. 기회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으로 제시가 된다. 그것만 찾으면 됐죠. 자, 두 번째로는 단절된 곳을 찾는다. 정답이 4번인데 단절을 찾아라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4번 앞에는 플러스 방향성이야. 이해되십니까? 4번 뒤에는 마이너스 방향성이 확실했죠. 이해되십니까? 뭐 그런 점에서 단절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예습이 돼 있다라는 전제로 설명하는 거야. 못 알아들으면 예습이 부족한 거야. 계속 봐줘.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단서는 어게인도 단서가 될 수도 있었어요. 뭐 항상 쓸 수 있는 단서는 아니지만. 자, however 앞문장은요 도시화를 잘 써먹은 플러스 방향성이었고요.
labor 뒷문장은 도시화를 잘 사용하지 못했던 마이너스 방향성이었습니다. 자, 3번 뒷문장을 보시면 플러스 방향성으로 도시화를 잘 사용한 게 나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4번 뒤에서부터는 마이너스 방향성이 나왔는데, 자,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however가 있었던 것처럼 but이 존재하고 풀마 관계가 다시 제시가 되죠. again이 나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these opportunities 전체가 산업혁명과 세계화 이 두 가지가 these opportunities로 연결이 됐다. 이해되니? 다시 말하지만 이 한 문제를 이해하는 건 의미가 없고 단서들은 이와 같이 제시문에 아니면 정답 뒷자리에 나오겠다. 그리고 그 단서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단절감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좋아. 자, 박스 안에 있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수연이 읽고 해석해봐. But again, not every city has taken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하지만 다시 모든 도시가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한 것은 아니었다. 잘하네. 특별히 중요했던 점은 not every가 부분 부정이라는 거예요. 부분 부정은 일부는 그러하고 일부는 그러지 않다라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모든 도시가 이러한 기회의 이점을 활용한 건 아니었다. 그 정도. 자, 우리 다은이 첫 번째 문장. 뭐라고? 자, 라버? 뭐 그 라바 뭐 이런 건가? 자, labor 하면은 뭐더라? labor가 뭐예요? 노동. 그럼 디비전은 뭐야? 두 개를 합치면 뭐지? 노동분업 이런 거. 도시화의 첫 번째 특징이죠. 정착지 속에 노동 분업이 창조되는 음식 과잉이 가능해졌을 때 신석기 혁명 이후 도시화는 수반된다. 좋아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보통 이제 30만 년을 길게 잡고 보는데 30만 년 중에 진짜 대다수는 모여 살지 않았죠. 소규모의 그룹으로 살다가 빨라봤자 1만 년 전부터 드디어 이제 모여 살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신석기 혁명부터다. 뭐 이렇게 보는 거. 왜냐면 생산물이 많아지니까 모여 살 수 있었던 거지. 자, urbanization이 has been taking place. 기억해야 될 점은 take place는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으로 happen이나 occur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죠.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야. 자, Neolithic Revolution 밑에 안 적혀 있어도 적혀 있어도 무조건 알아야 돼. 신석기. Neo가 신이란 뜻이야. 자, 신석기 혁명 이후로부터 도시화가 발생해 오고 있었대. 괜찮아? 자,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 자, 이때 when은 관계부사인데 컴마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이라서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괜찮아? 그런데 그 신석기 혁명 때 농업은요. 자, enable 아가 꼭꼭꼭 기억해.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고 food surpluses가 목적어 to create가 목적격 보어야. 기억할 수 있을까? 현성아.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무슨 관계다? 항상 기억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 동사 관계고 사실은 agriculture enabled 해석 안 해도 될 정도. 무조건 이 둘의 관계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의 과잉이 정착지에서 노동 분업을 만든다. 이게 핵심이라고. 이해됩니까? 음식의 과잉이 정착지에서 노동의 분업을 만드는 것을 농업이 가능하겠다. 이런 식이야.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혜 해보자. 그 다음
인제뉴이티 그지? 인제뉴이티가 무슨 뜻이지? 아는 사람? 창의성, 독창성이라고. 인간 창의성, 기술, 거래, 도시 문화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창의성을 해제하는 것은 도시에서 기회를 확장시키는 것을 만들고. 오, 상당히 잘했어. 자, 인간의 창의성의 unlocking, lock가 이제 잠그는 건데 unlock은 이제 열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unlock 하게 되면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테크놀로지와 트레이드, 상업과 그리고 도시의 문화의 작업을 할 인간의 독창성의 그런 드러냄이 has created 무엇을 만들어 왔느냐? 지혜야, 이렇게 하이픈이 붙으면 형용사가 되어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된다. 그지? 그래서 ever expanding, 계속해서 확장하는 이런 식이야. 계속해서 확장하는 opportunities in cities, 도시에서의 기회를 만들어 왔다. 정확하게 잘했고. 자, 우리 나연이 그 다음. However, while some cities took advantage of new opportunities, many remain little more than rural trading posts. 그러나 몇몇 도시들이 이런 새로운 기회들을 이용하는 반면에 많은 것들은 시골 교역소보다 조금 더 많이 남겼다. 굉장히 잘했고. 자, 선생님 말 잘 들어줘. 한 문장의 정확한 해석은 너에게 필요 없다라고 했죠. 이번 앞문장에서 분명히 플러스 방향성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깨달아야 했고요. however 뒤에서 마이너스 방향성이 나올 건데, 자, 중요합니다. 그 문장에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을 결정할 때는 종속절은 버리고 주절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괜찮아? 다시. 한 문장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성을 판단할 때는 종속절은 버리고 주절만 보고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자, while some cities took advantage of these new opportunities를 잘못 보고 에이 뭐야, 이익을 취한 다음에 플러스네라고 하면 안 된다. 이해되니? while 종속절은 버리는 거야. 이해돼? 이 부분 버리고 주절이 many, 많은 도시들이 remained little more than 이렇게 나왔네. 나연아, little more than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그럴 것 같지. 여기서 little은 부정어라서 사실 no가 같거든. no more than. 기억하셔야 돼요. no more than. 직역하면 뭐야? 뭐뭐보다 더 많지도 않대. 사실 no more than only라는 뜻이야. 외우셔야 됩니다. 수능 시험에는 중요한 모든 것들이 응축해서 시험장에서 꼭 나오거든. 루럴, 시골의 트레이딩 포스트, 뭐 교역소, 뭐 트레이드하는 장소, 시골 교역소, 오직 시골의 교역소로만 남았대. 시골 교역소가 여기서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뭐밖에 없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방향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걸 봐야 문제를 푼다고. 이해되니? 자, 그래서 풀에서 마이너스를 however 때문에 넘어가는구나. 자, 어떤 도시들이 이러한 새로운 opportunity 이익을 취했지만 많은 도시들은 오직 시골의 교역소에 불과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자, 민영이 다음 문장. Urban opportunities affiliated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more recently with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도시의 기회는 산업혁명 그리고 더 최근으로는 경제 세계화로 가속화되었다. 잘하네. 자, urban opportunities 도시 기회들이 accelerated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일형식 자동사야. 가속화됐대.
자, with 무엇을 가지고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을 가지고 그리고 more recently 좀 더 최근에는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경제 세계화 이해됩니까? 괜찮아? 플러스 방향성인 거 알겠어? 도시화의 성공 플러스 방향성 괜찮아? 그리고 these opportunities로 받아줄 두 가지 명사도 사실 이미 존재하고 있다. 4번에 제시문이 들어가면 예쁘게 맞아 떨어지고요. 4번 뒤에는 이제 실패한 도시가 나오거든. 그런 실패한 도시가 구체적인 예시가 될 수는 없죠. 선생님 말 들어줄래? 만약에 4번 뒤에 for example이 없죠? 만약에 있었다면 훨씬 더 쉽게 느껴졌겠지. 그런데 이게 3호잖아. 그래서 쉬웠던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연결사들을 지우거든. 그 연결사들이 삭제돼도 적절히 연결사를 추론할 능력이 필요해. 계속 들어줘. 구체화된 사물이 나오면 무조건 예시야. 근데 있잖아. 예시는 방향성이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구체화된 사물이 틱 나오면 무조건 예시야. 그리고 모든 예시 문장은 앞문장과 방향성이 반드시 똑같아. 괜찮니? 그러니까 지금 4번 뒷문장은 뭐 리버풀이다 뭐다 구체화된 사물이 나왔고 뭐 예시네. 근데 그것의 방향성을 보면 마이너스 방향성이야. 그런 점에서 4번이 단절되어 있지. 이해되니?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형규 그 다음 문장. 리버풀,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같은 몇몇 도시들은 새로운 기회에 적응하는 데 고생했고 산업적인 생산의 구식의 방법을 유지했다. 다 잘했는데 그 짝꿍 관계 정확히 봤어. for long 묶어 버리면 rely on이 이제 짝꿍 관계라서 이런 거 밝혀서 보면은 해석이 좀 더 쉬워지죠. 잘했습니다. 자, 리버풀과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같은 어떤 도시들이 have struggled V1이죠. to adapt to new opportunities 그 새로운 기회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고 have relied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outmoded 구식의 산업 생산의 방식에 의존했다. 이해되십니까? 자, 승재 그 다음. Yet other cities such as Manchester and New York have made the transition in their economic life. 그러나 다른 도시들, 맨체스터와 뉴욕과 같은 도시들은 전환해서 번성하고 있다. 자, yet 뒤에 번성했어. yet 앞에는 구식에 머물러서 성공하지 못했던 것의 예시.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었죠. 자, 39번으로 하겠습니다. 얘도 쉬웠다. 자꾸 이런 거 틀리는 사람이 있니? 자, 맞춘 사람 거슬. 오케이, 손 내리고. 시간이 한 줄 한번 읽어볼까? 나연이 한번 읽어볼까? 이거 있었어요. 오, 자, 똑똑이를 찾습니다. 승재 한번 읽어볼까? 마사이족은 전문을 이동하며 생활했지만 압축과 인구 증가에 따른 외국인의 포지 정의 때문에 정착 생활을 했다. 네, 잘했습니다. 자, 마사이족이 전통 방식을 버리고 정찰 생활을 시작했다. 이 내용이고, 누가 해볼까? 형찬이 할 수 있겠냐? 정답이 5번인 이유. 해봐. 제시문에서 마사이족이 작은 소수 집단을 했는데
질문에서 그들은 아웃사이더에 의해서 그 땅을 뺏겼냐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5번 뒷문장을 보면은 5번 뒷문장 아니 이 글의 맨 마지막 보면은 losing everything이라고 돼 있어서 읽는 거랑 읽는 걸로 치환 되는 것 같아서 5번 자, losing everything 거기까지 들었어. 그 다음 이게 뭐라고? 이게 아웃사이더들한테 뺏기는 거랑 같은 것 같아서 5번 뒷문장을 보시면 fear of losing everything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공포가 제시문에 their communally held lands 그들의 공동으로 소지되어지는 그런 땅들이 outsiders 외부인들에 의하여 been taken 빼앗긴다 라는 점과 일치했다. 그 말 하고 싶었지? 나쁘지 않아. 자, 태양이 생각 어때? 왜 5번이 답이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맞추지 않았어? 저 틀렸어요. 아, 진짜? 미리 좀 정답인 이유도 고민 좀 해봐. 은찬이 생각은 왜 5번이 답이니? 보안 앞에서 아사이족이 움직임 없이 살아남기 힘들다 했는데 어디 나와 있어? They could not survive without They could not survive dry seasons without moving their herds. 근데 이번 뒤에서 아사이 피플이 정착했다고 해서 접속사 없이 다른 사이가 같은 괜찮네. 괜찮네.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 기억하니? 단서의 위치는 결정되어 있다라고 했잖아. 근데 사실 5번 뒤에 딱 잘 보이는 단서는 없어요. 그런데 제시문에 예쁜 단서가 있네. 뭐가 있어? however가 있잖아. however는 뭐야? 논지의 전환을 얘기하겠죠. 괜찮아? 자, 그런데 5번 앞문장과 뒷문장은 논지의 전환이 비약적으로 발생했어. 자, 선생님이 해주는 말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돼. 비약적이라는 거는 논리가 빈약하다라는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5번을 기점으로 논지의 전환이 비약적이었다. 이해돼?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게 논지가 전환된단 말이야. 방금 은찬이가 했던 말을 반추해 보면 5번 앞문장을 보시면 자, they knew they could not survive dry seasons without moving their herds. 똑똑이 존재해? could not, without 합쳐서 not도 없애고 out도 없앨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마사이족이 뭘 알아? 그들의 herds, 가축 무리를 움직여야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주제는 뭐라 그랬어? 중심 소재 방향성 내지는 소재들 간의 관계라고 했지. 하나도 떨어뜨리면 안 돼. 지금 다 들어야 돼. 이 글의 주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한줄요약을 쓸 때 네가 뭘 생각을 했어야 했냐면 마사이족과 정착생활의 관계가 핵심이었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말이야. 5번 앞문장 이 부분을 마사이족이 정착생활에 대하여 마이너스 방향성을 갖는다가 핵심이라고. 이동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봤으니까. 이해됐니? 그런데 5번 뒷문장을 봐봐. 5번 뒷문장을 보면 마사이 people이요 are subdividing their lands. 이게 뭔 소리야? 몰라도 상관이 없어. 단순화 시키면 자, 들을 수 있는 사람 보세요. and 앞뒤는 때려 죽여도 같은 말이야. 그들의 땅을 분할하다라는 말과 근데 선생님 세틀링 다운이 뭔지 몰랐는데 이러면 미안하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어. 그때는 진짜 방법이 없어. 세틀 다운이 정착하다, 세틀먼트 정착 이런 건 알았어야 돼. 이런 거 기초 체력이라고 보고 이걸 몰랐다면 기초 체력이 너무 부실한 거야. 수영을 가르치고 싶은데 물에 들어가서 발장구 한 3-4번 하면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런 상황. 뭔 수영 기술을 가르쳐?
먼저 운동부터 하고 와 이러지. 그러니까 settling down이 이제 정착하다라는 뜻이라서 5번 뒷문장의 주절은 마사이족이 정착한다는 말이었지. 이해돼? 5번 앞문장은 뭐였어? without out 빼고 could not에서 not 빼면 움직여야 산다라고 한 거고 정착 안 한다는 말이고 이 점을 뭐라고 봤다? 논리의 비약이라고 판단한다. 이해되니? 이 논리의 비약을 메꿀 만한 게 하우에버였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제시문의 하우에버를 보시면 마사이족이 소수민족이야. 그들의 공통으로 소지되어지는 토지가 외부인에게 뺏길 거야. 그러므로 정착한다. 이게 맞잖아.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아, 단절을 찾고 그리고 단서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지 생각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자, 문제 푸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셔야 돼요. 문제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 자, 제시문에 있는 건 이해됐죠? 그러나 마사이의 작은 마이너리티 소수자이고요. 그들의 커머니 공동으로 held 소지되는 토지가 outsiders에 의해 종종 been taken 빼앗기더라. 자, 우리 승재 since부터. Since the 1970s, more and more Maasai have given up the traditional life of mobile holding and now dwell in permanent huts. 1970년대 이래로 점점 더 많은 마사이족이 전통적인 그 움직이는 그 전통적인 삶을 포기하고 지금은 영구적인 그 허트가 뭐냐? 피자헛의 그 허트다. 헛이 뭐야? 문막 뭐 오두막 이런 거. 안에 살고 있다. 자,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뭐 유목생활이다, 오두막이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착생활과 마사이족과의 관계가 이 글의 주제다.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로 점점 더 많은 마사이족이요. 전통적인 모버, 이동 유목을 포기하고 이제는 dwell in, 거주하는데 영구적인 허트에. 이해됐죠? 자, 누가 해볼래 그 다음에? 우리 지원이가 해볼까? This trend was still by public system and subdivision of common land. 이러한 유행은 어이 좋아. 시작되었다. 아이 훌륭한데? 계속해봐. 정책 아유 완벽했어 지금. 일반적으로 땅을 유동하는 그 부분 조금 도와줄게 아까. 앞에 봐봐. 아 선생님이 하는 말 또박또박 차근차근 머릿속에 넣어야 돼.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는 명사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면 전치사와 명사 사이에 있는 모든 말을 명사를 향한 수식관계로 만든다. 헬드가 PP니까 홀드가 붙잡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 헬드는 차라리 붙잡힌, 소유되는, 뭐 그런 가져지는 이런 느낌. 네, 자 공통으로 소유되는 토지의 subdivision 분할을 쪼개는 거.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의하여 이 추세가 start를 시작되었다. 괜찮지? 자, 희강이 그 다음. 편하게 해, 괜찮아. 컨벤셔널 맞지? 전통적인. 컨저베이션? 보존. 지식.
overstocked. stock이라는 동사에서 나왔겠죠. stock이 무슨 뜻입니까? 재고를 쌓아두다가 이제 stock이 돼요. 창고에 뭔가 집어넣는 걸 스톡한다고 부르거든. 그러면 overstocked는 지나치게 많이 쌓아져 있는, 아이고 쉬운 말로 바꿔볼까? 공급 과잉의. 계속 할 수 있겠어? 해봐.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자, 1960년대 전통적인 보존 wisdom 지식이 held that 대죄리아라고 견지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아, 홀드의 기본적인 뜻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잖아. 사물에 쓰면은 그냥 물리적인 사물에는 가지다라는 뜻이 되지만, 자, 추상적인 어떠한 아이디어에 대하여 홀드를 쓰게 되면은 견지하다 이런 뜻이 돼. 괜찮아? 뭐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주장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대쩌리아라고 견지했다. 대쩌리아라고 주장했대. 마사이의 로밍. 우리 외국 나갈 때 휴대전화 뭐해? 로밍하지. 그 로밍이야. 자, 마사이의 로밍 herds, 이동하는 가축대가 공급 과잉이다라고 주장했대. degrading, 업그레이드의 반대말이야. 이해돼? 뭐 하면서 the range, 그 방목 구역을 저하시키고. 엠보셀리의 fever tree, 이거는 뭐 지역의 나무 이름입니다. 이 나무의 우주 렌즈와 그 방목 구역을 저하시키면서. 여기까지 뭐 대강 이해되시죠? 자, 우리 태영이 그다음. Settled commercial ranching and was thought would be far more efficient. 렌칭이 뭐예요? 렌칭이 뭐지? 목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장. 상업용 목장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다. 근데 setteled가 무슨 뜻입니까? 세라트 정착되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등장한 건 어떻게 처리하죠? 어떻게 된 건지 알아? 어떻게 된 거야? 오, 근데 여기 뭐 이렇게 엔드도 없는데? 근데 분사구문의 중요한 특징은 한 단어를 남겨놓진 않는다가 중요한 특징이야. 그러니까 분사구문 만들면 최소한 2단어가 앞에 남잖아. 그지? 한 단어만 남겨놓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볼 거냐? 나연이 말이 맞긴 맞는데 그 원리까지 얘기하자면 동격의 판말이었어. 괜찮아? 정착된, 즉 상업용 목장이 삽입적 갖다 버렸어요. 생각되어지기에 would be far more efficient,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해서, 야 니네 돌아다니면서 좀 목장 운영하지 말고 정착해서 목장 운영에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주장했대 이 말입니다. 괜찮죠? 자, 다은이 그 다음. 가능성에 따라 그들의 가축이 움직이는 것 없이 연기에 생존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아는 것은 처음에 마사이가 가볍다. 우리 다은이 너무 잘했고,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친구야. 자, 1, 2, 3번이 1, 2, 3, 4번이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1번 뒤에 있는 문장도, 2번 뒤에 있는 문장도, 3번 뒤에 있는 문장도
심지어 4번 뒤에 4번 앞에까지 1번 뒤에 있는 문장, 2번 뒤에 있는 문장, 3번 뒤에 있는 문장 전부 다 정착하자라는 것의 플러스 방향성이야. 자, 듣고 이해되는 데까지만 이해해봐. 다시 말할게. 자, 1번과 2번 사이의 정착 플러스 방향성, 2번과 3번 사이의 정착 플러스 방향성, 3번과 4번 사이의 정착 플러스 방향성이라고 말했어 방금. 근데 제시문은 뭐야? however 해놓고 정착 플러스야. 제시문은 뭐야? however 해놓고 정착 플러스야. 그러니까 2, 3, 4 여기에는 답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4번 뒷문장을 보시면 정착 마이너스가 처음 제시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마사인은 at first 처음에 그 생각을 rejected 거부했죠. They knew. 그들이 뭘 알았느냐? They could not survive dry seasons. 그들이 건기에 생존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걸 알았죠. Without moving their herds, 그들의 그 가축대를 움직이지 않고는 to follow the availability of water and fresh grass. 물과 신선한 풀의 이용 가능성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생존할 수 없더라. 자, 그 제시문 집어넣고요. 5번 뒷문장을 보시면 As East Africa's human population grows, 동아프리카의 인간의 인구 집단이 grows, 성장함에 따라 마사이 사람들이 subdividing their lands, 그들의 땅을 분할하고 있고 and settling down, 정착하고 있다. subdividing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settling down, 정착하다고 같은 뜻으로 쓰였다라는 점에 착안하셔야 돼요. 자, for fear of otherwise losing everything.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맥락상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정착하지 않으면 의미하는 거야. 그지? 정착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는 공포 때문에 그렇게. 자, 40번으로 가겠습니다. 40번은 대부분 또 다 맞추는 형태이기도 하죠. 자, 40번 맞춘 사람 거술. 다 손 내리고. 자, 현성이 한 줄. 암기할 때는 암기만. 맞는 말이야. 암기할 때는 암기만 하자. 굉장히 맞는 말이야. 자, 우리 형찬이 한 줄. 단어를 외울 때 주의가 틀어지고 나중에 기억해낼 때 감정을 생긴다. 한쪽 방향만 잡아오고. 태영이 한 줄. 동시에 행해지는 과업을 수행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단어를 암기해내고 기억해내는 능력의 감소를 보였다. 맞는 말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수행하라. 이 글에서는 소재를 정리하면 주의 3만으로 했고요. 이것이 암기력의 마이너스 방향성을 갖는다. 그러나 외울 때도 그랬고 외운 걸 기억할 때도 같은 효과를 갖더라. 뭐 그런 셈이야. 이해되십니까? 자, 말할 수 있을까? 은찬이 1번이 답인 이유 좀 설명해봐. 한숨을 쉬어? 일단 소재가 산만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장에서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1번 안에 뭐냐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산만하게 하는 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정하면 되는데 마지막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둘 다 산만하게 하는 게 수행 능력의 감소를 보였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서 1번을 했습니다. 잘했고 잘 듣고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해봐. 보통 이 40번 요약 문제에 나오는 선지들을 좀 보면 전에 얘기했나? 고3 문제는 본문의 중요도가 50이라면
1, 2, 3, 4, 5번 선지의 중요도가 50이야. 결국 답은 선지에서 나와. 이런 요약문에 나오는 선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방향성이 반드시 존재해. 디스트랙티드는 마이너스 방향성, 포커스드는 플러스 방향성, 챌린지드는 마이너스 방향성이야. 그리고 기억하니? 자, 요약문에 뚫려있는 빈칸의 위치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보어 자리. 괜찮아? 아니면 이와 같이 목적어 자리. 괜찮아? 그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소재 간의 관계를 사실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말이야. A에 들어갈 방향성은 참가자들과 동시에 수행하는 일의 상황이 플러스 방향성이냐 마이너스 방향성이냐 이걸 물어본 거였어. 물론 직접 치환을 시킬 수 있지만 글의 내용을 알고 예습을 해왔잖아. 대강 마이너스 방향성이라는 걸 빠르게 추론할 수 있었다면 일단은 3번은 답이 아닌 거야. 그럼 챌린지들은 정답의 가능성이 살아있어요. 가끔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야, 디스트랙티드가 답이라고 해서 챌린지드가 오답인 것도 아니야. 이해돼? 좀 더 폭넓게 보면은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방향성만 같으면.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의가 산만해진 상황은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 플러스를 보여주냐 마이너스를 보여주느냐 여기서 역시 마이너스를 보여준다고 해야겠지. 근데 보시면 improvement 플러스고요. increase 플러스고요. stability 무슨 뜻이더라? 안정성 플러스잖아. 여기서 정답은 reduction 마이너스 하나다.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야.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늘 기억해야 돼. 얘들아 선생님 말 들어줄래? 30번 어휘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라 그랬지? 30번 어휘 문제는 1, 2, 3, 4, 5 밑줄 그어져 있는 어휘에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의 적합함을 따지는 거라고. 괜찮아? 반대말을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경우에 따라서 디클라인이 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B에. 이해되니? 그런 점에서 방향성 맞추기. 괜찮아? 그리고 그 방향성은 소재들 간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근데 소재들 간의 관계 자체가 애초에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관점이야. 이해되니? 그렇게 보시고 선생님 정확하게 추론되는 자리가 좀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동시에 타스크 밑에 적혀있죠? 요약문에도 동시적인 일을 수행하라고 요청한 상황에서는 distraction A로 이제 치환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쉬운 문제는 수능에서 절대 안 나와. 그건 알아야 돼. 자, 그리고 그들의 퍼포먼스, 수행 능력, 그들의 퍼포먼스는 ability to memorize words에서 치환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단어를 기억할, 암기할 그들의 능력이 그들의 퍼포먼스인데 거기서 decline이 있으니까 치환 B로 간다고. 이해되니? 근데 중요한 점은 그냥 이런 식으로 사후적 풀이 내지는 이 문제의 정답 하나만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다음번에 문제를 맞추기가 어려운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은 답이 이렇게 되구나 하고 끄덕끄덕 해주면 좋은 거고 그러나 그 이면에 이 문제 자체에 숨어져 있는 원리와 원칙을 깨달아야 돼. 한 번 깨닫는다고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은 거를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맞추게 됩니다.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찬이 첫 번째 문장 In 2006 In 2006,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Missouri took 28 undergraduates and asked them to memorize each words and then record these words at a later time. 2016년 미수리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28명의 undergraduate가 뭐지? 아는 사람
졸업 안 한 사람 뭐라 그러지? 학부생? 아니 대학이 사실 학부 4년과 대학원 2년 이렇게 나뉩니다. 학부 4년을 학부생이라 불러요. 졸업하지 않은 애가 학부생. 28명의 학부생들을 데리고 요청했다. 단어를 외워달라고 요청했고 후에 그 단어들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잘했어. 전체적으로 다 맞았어. 자, 미주리 대학교의 리서처들이 28명의 학부생을 데리고 asked 요청했대. ask는 5형식 동사, 대미 목적어, to memorize가 OC1, and then 뒤에 vically OC2야. 그러니까 and 뒷자리를 발견해내는 게 중요했고. 자, 28명의 학부생들을 데려다가 asked them. 그들이 to memorize a list of words, 단어의 목록을 memorize, 기억해서 at a later time, 나중에 이러한 단어들을 become 회상하라고 요청했다. 뭐 그 정도로. 자, 수연이 그 다음. To test whether this section affected their ability to memorize, the researchers asked the student to perform a simultaneous test, placing a series of letters in other bases on their color by pressing the keys on a computer keyboard. 부위 선만한 것이 그들의 기억력에 영향을 끼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학생들에게 시다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를 요구했다. 뭐 어려운 거 있어? 말해봐. 아까 뭐가 어려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 자 봐봐. 전체적으로 잘했어. 아마 놓친 것들이 몇 개 있지 않을까? 플레이싱 하면 분사 구문 처리하는 건 알겠어? 플레이스 두다 놓다 뭐 이런 말이야, 그지? 자, in order. order가 무슨 뜻이야, 수연아? 주문이라는 뜻도 있고 또 봐. 명령이라는 뜻도 있고 잘하네. 또 있니? 질서라는 뜻도 있고, 그지? 또 어떤 뜻도 있어? 순서라는 뜻도 있지. 맞지? 그러니까 in order, 순서대로라고 해석하시면 이해됩니까? 자, based on은 다시 분사 구문으로 뭐뭐에 기반하여. 그 정도? 나머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to test, 시험하기 위하여 whether destruction affected the ability to memorize. 주의 산만이 to memorize, 암기하에 그들의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ask the students, 학생으로 하여금 to perform a simultaneous task, 동시에 발생하는 일을 to perform, 수행하도록 요청했어. A series of 일련의 단어들을 순서대로 placing, 놓으면서. 자, 무엇에 기반하여? 그 단어들의 색깔에 기반하여 뭐함으로써? 컴퓨터 키보드의 키를 pressing, 누름으로써. 그 정도. 수연이 괜찮아? 자, 지혜 그 다음. This task was given under two conditions. When the students were memorizing the test of words, and when the students were performing this historical research. 이 업무는 두 개의 조건 하에서 주어졌다. 그렇지. 학생들이 단어의 목록을 암기할 때, 그렇지. 학생들이 연구자들에게 이런 목록을 기억했을 때. 그렇지. 이 두 가지 조건 하에서 더 타스크가 주어진 거야. 외우고 있을 때랑 외운 걸 말하고 있을 때 각각 디스트랙션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가 연구의 설계 내용이었죠. 미주리 사이언티스트, 미주리 대학교 과학자들이 디스커버드다, 대처리아를 발견했대. 단어 알아요? concurrent가 뭐더라?
공존하는. 왼쪽 그 2장. 공존하는 일들이 affected both A and B. memorizing, 암기와 recalling, 회상하기 둘 다 영향을 끼쳤다. When the keyboard task, 키보드 일이 was given, 주어졌을 때, while the students were trying to recall the previously memorized words, 학생들이 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이전에 외워진 단어들을 회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동안에 키보드 업무가 주어졌을 때 여기까지 괜찮아? There was a 9 to 26% decline in their performance. 그들의 수행 능력에서 9에서 26%의 감소가 존재했더라. 괜찮습니까? The decline was even more. even은 비교급 강조로 훨씬이라는 뜻이죠. 그런 감소가 even more, 훨씬 더 심했다. If the concurrent task occurred. 만약 그 동시에 발생한 업무가 발생한다면 While they were memorizing. 그들이 암기하고 있는 동안에 In which case?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지금 뭐 사실 어법이 중요한 학년은 아니라서 관계대명사는 대강 기억하고 있죠. 이거는 진짜 듣기만 하세요. 이해 못해도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계 형용사라고 불러요. which가 케이스를 수식하고 있는 관계사야. 모르겠다면 in which case에서 which case를 그냥 which로 치환해서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in which, 그런데 거기에서 괜찮아? which는 관계 형용사로서 뒤에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괜찮아? which case 전체를 which로 봐도 무방하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례에서 their performance, 그들의 수행 능력이 46에서 59%까지 decreased, 감소하더라. 요약문을 보시면 undergraduate participants가 학부생 참여자들이 were asked, 요청받았을 때 to carry out a simultaneous task. 자, 동시적인 업무를 to carry out, 수행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to make them distracted. 그 참가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그치? A에 들어갈 거는 simultaneous task와 참가자의 관계. 뭘 봤어야 돼? 마이너스 관계. 이걸 보고 들어가라. 그랬을 때 they showed, 그 참가자가 뭘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그 동시 작업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의 어떠한 특징. 그러니까 마이너스, reduction. 자, memorize words, 단어를 암기할 능력에 있어서 감소와 그리고 그것들을 회상할 능력에 있어서 감소를 보여주었다. 자,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만 더 서술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방법을 배워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얘들아, 우리 수업 몇 번 안 남았어. 그지? 잘 생각해봐. 우리가 같이 수업할 횟수 자체가 많지 않아. 그래서 그냥 흡수해서 가야 돼. 흡수해서. 그 중간고사 4주? 시험 보고 몇 번 하면은 모의고사 한두 개 정도 더 풀어주면 끝이야. 그지? 그 동안에 잘 방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5번은요 진짜 명심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딱딱하고 끝날게.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는 거 아니라고 했어. 뭐 3번이 A, B, C네, 4번이 B, C, D, E네, 5번이 D, E, F네. 그러니까 4번에 앞뒤에 필요한 거 다 있으니까 긴밀하다, 흐름에 어울린다, 이따위로 풀면 안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4번이 이렇게 앞뒤의 말과 흐름이 연결이 돼도 틀리는 문장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이해되니? 명심해. 한 번도 수능에서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으라고 한 적이 없어.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걸 찾으라고 했지. 이때 전체 흐름은 다른 말로 주제야. 이 문제는 무조건 주제 문제야. 100%. 다행스럽게도 주제는 항상 전반부에 항상 나와. 100%. 전반부에 어떻게 주제가 제시되었느냐?
들을 수 있겠니? 선생님이 결국 주제는 뭐라 그랬어? 중심 소재 방향성 내지는 소재 간의 관계라고 했지. 중심 소재 방향성을 보자면 미스테이크 플러스 방향이야. 아니면 실수는 너를 라이커블하게 만든대. 선생님 메이킹이 주어 아닌가요? 같은 말이잖아. 실수하기니까. 그러니까 실수는 너를 호감이 가게 만든대. 실수와 너의 방향성은 이 글에서는 계속해서 플러스를 유지해줘야 돼. 괜찮아? 그런데 주제와 관련이 없는 문장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중심 소재 자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는 주제와 관련성이 없어. 미스테이크와 너 뭐 이러한 얘기가 그 문장에 빠져 있으면 골라내시라. 아니면 중심 소재는 들어있으나 그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 갑자기 문장 중간에서 야 근데 실수하면 좀 취해 보이지 이렇게 말해버리면 잘못된 거야. 이 글은 실수하는 사람이 매력이 있네. 그러니까 글의 방향이 있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전체 흐름은 곧 주제를 말하고 주제와 관련이 없다라는 건 중심 소재가 빠지거나 드론이 있어도 방향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보면 되고. 4번을 보시면 빠르게 읽고 해석을 해드리자면 4번의 전체 흐름, 즉 주제와 관련이 없는 문장이야. 자, feelings such as nervousness or anxiety, 긴장과 불안 같은 감정들이 때때로 make us concentrate, 우리가 집중하게 해준대. 어디에? 다른 것들에. 그런데 그것은 helps us forget about the mistake, 실수의 방향성 마이너스.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실수 플러스라고 했잖아. 우리가 실수를 잊어버려야 한다고 말하잖아. 이해돼? 방향성 자체가 마이너스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풀면 네, 답이 보입니다. 자, 쓰세요. 단어 매일 60개 인증하는 거 할만해? 네. 아이 좋아. 혹시 본인이 따라가기 많이 힘들다, 단어 매일 하는 거 어렵네요 하는 친구는 개인 상담 신청해서 조정하시고요. 정정이 마지막 것까지 포함해서 5개 하세요. 마지막 거 왜 답이 안 되는지 그거 정리해.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볼 건데요. 뭐 볼지 모릅니다. 모의고사 보고 즉석에서 한 2문제 정도 풀어주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자, 한 번 발표할 때마다 면접권 2장씩이니까 뭐 알아서 받아가고 형찬이한테 받아가시면 됩니다. 1장이요? 1년 차자 4장.